이게 이제 전시 장면이에요. 이게 38년인가 뭐 그랬는데 이때가 48년이네요. 1948년 이제 그런 작업들을 쭉 하면서 48년에 이 전시를 계기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자코메티는 생전에 굉장히 유명하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었지만 본인 안 쓰고 어떻게 했을까? 와이프도 안 주고 가족에게도 주지 않고 스위스에 기부했나요? 아무데나 처박아놔요. 돈 개념이 없어. 헐. 이분의 자코메티의 영화가 있어요. 파이널 포트레이트라는 작품이 있어서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그린 자화상, 조각은 아니고 자화상을 그리는 과정에 대한 실제 있었던 일을 베이스로 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 보면 나오거든요. 아무데나 막 구석탱이에 돈 뭉탱이로 받잖아요. 작품 팔고 그러면 어디 구석에 막 쳐박아 놓는 거예요. 좋겠다. 얼마가 있는지도 몰라. 야, 그 집을 갔어야 되는데. 구석을 이렇게 갈쿠리로 긁으면 돈이 막 나오는 거죠. 근데 자기도 안 쓰고 한 7평 되는 그 조그만 작업실에서 계속 그냥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성공하면 내가 망가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그런 완벽주의 스타일의 사람이었는데 돈을 누구한테 쓰느냐? 37살 어린 술집 여자였나? 하여튼 애인 아마 그분 맞을 거예요. 애인이 한 두 명인가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엄청 돈을 많이 쓰는 여자여서 집 해주고 차 해주고 온갖 부석에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돈 개념이 그냥 없었던 사람. 작업에 대한 완성도와 이런 것만 집중했던 사람. 이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사르트르예요. 사르트르가 자코메티와 친구가 된 계기가 있어요. 술집에서 술을 먹는데 사르트르가 다가오더니 제가 돈이 없는데 제 술값 좀 내주시겠어요? 오, 뭐지? 네, 괜찮다. 그래서 술값 내주고 친해졌다고 합니다. 친해지는 방법이 제가 술 한잔 사겠습니다만 있는 게 아니군요. 진짜 돈이 없지 않았을까요? 그건 맞을 것 같아. 그냥 좋은 사람이었던 거겠죠? 자코메티 돈 개념 없는데 뭐 나 돈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랑 친해졌고 이런 식의 걷는 이건 정말 도로까지 같이 표현을 했죠. 이 걷는 거에 대한 자코메티의 생각이 있었어요. 사람이 걷는 걸 유심히 관찰을 했나 봐요. 이 사람은 죽음을 먼저 봤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저의 생각인데 사람이 죽으면 몸이 축 늘어져서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50몇 킬로, 70몇 킬로, 80몇 킬로의 그 무게가 온전히 사실 존재하는데 우리는 꽤 무거운 그 무게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들고 움직이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걷는 것을 보면서 사람은 걸을 때 자신의 몸무게를 의식하지 않고 되게 가볍게 걷는다. 그 가벼움. 살아있다는 것은 가볍다는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실존은 가벼운 것이다. 그래서 그 가벼움을 보여주고 싶었대요.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걷는 사람에 대한 저건 작품 이름이 뭐예요? 빨래 그 다리미판 같은 걸 걷고 있는 것 같은데. 걸어가는 사람. 네, 직관적이네요. 1인가요 이게? 1인가 아인가요? 뭔가 1인 것 같아요. 걸어가는 사람. 이런 류의 작품들 몇 점 더 볼게요. 저는 되게 좋았던 작품이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쓰러지는 사람이에요. 아까 어떤 거는 이게 수레바퀴가 양쪽에 2개가 달려있는데 그 위에 서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뭔가 불안하고 휘청이고 가볍고 나약하고 이런 사람을 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들이 부서지기 쉽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런 말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걸 계속 보여주려고 표현한 것 같고요. 저 이런 작품 좋거든요. 이건 제목이 뭐뭐 사람이 아니에요. 나무인가? 제목이 숲이에요. 숲. 그 사람을 숲. 나무처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람도 자연의 일부다라는 느낌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다른 감상도 있겠지만 이런 숲의 느낌이 나게 사람을 나무처럼 표현한 게 저는 좋더라고요. 뒤에 있는 사람이 작가 시점일 것 같아요. 왠지. 그쵸. 한 명은 사람의 흉상이 있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전체는 모두 전신상 중에 하나만. 나머지는 꼭 노가리포 같은 걸 꽂아놓은 거. 이거는 진짜 군상 느낌이다. 이거는 숲속의 빈터라는 제목이에요.
1950년도. 그다음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개 같네요. 제목입니다. 개. 네. 그 여담이지만은 기린쌤이 기르시는 네. 워낙에 마른 스타일이라 비슷하기도 하고 같은 종 같지는 않지만 비슷하죠. 근데 그냥 제가 그 아이를 기르기 전에도 과거 20년 전에 이 작품 봤을 때도 좋더라고요. 자코메티가 개를 보면 나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전생에 개였나 보다. 그럴 수도 있죠. 거기서 받아주는 사람 또 뭐야? 아니 원래 그 불교 몽골 티베트 불교에서 몽골인가 몽골 쪽인데 몽골 쪽에서 사람들은 개가 그 다음번 환생하면 사람으로 태어난다라고 그래 사람이랑 친하구나. 막 갖다 붙여. 네. 네 느낌이 있네요. 네, 저도 이 느낌 좋아요. 사람보다 이게 나았어. 그렇죠.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이게 제일 나았어. 이거 뭐야? 피노키오야? 제목이 코입니다. 피노키오 맞네. 1964년 돌아가시기 2년 전 작품이에요. 전 뭘 표현하고 싶었던 걸까? 코가 저렇게 길어지는 느낌? 근데 보통은 아래쪽을 붙여놓잖아요. 네. 바닥에 붙여놓잖아요. 작품들을. 근데 이거는 매달려 있네. 구조물을 만들어서 위에다 매달아놨어요. 그게 좀 특징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네모 프레임 안에 다 집어넣지 않고 코만 빠져나왔어. 삐죽이 나올 정도로 아주 길게. 거짓말을 겁나 많이 한 사람이라도 갇혀있나요? 너는 안 되겠다. 케이지. 감금. 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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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듣고 싶네. 그분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저 아까 봤던 그 코라는 작품을 해석하는 분들 중에 실존주의에 입각하여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의 어떤 그 프레임은 죽음의 영역이고 코라는 게 이제 감각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코메티 그 말을 하거든요. 뇌만 중요하다라는 거. 사람 머리가 중요하다 해서 흉상을 많이 제작을 하는데 뇌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고 다른 모든 감각기관은 그냥 안테나? 다. 이 더듬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존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 코는 생존에 대한 아직 막 놓지 못한 열망 같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서양 문화권에선 제가 얼핏 들은 걸로는 코로 영혼이 들어가고 나오는 걸로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다면 더 그게 좀 더 맞는 해석일 수 있겠네요. 네. 이거는 이제 회화를 좀 보려고요. 그림도 많이 그리셨는데 이제 몇 개만 갖고 왔고요. 이게 20살쯤인가? 하여튼 자화상이네요. 네, 자화상입니다. 이거는 인상주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작품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냥 자화상이겠다 이거. 네네. 아버지의 그림이고요. 이렇게 생기신 분. 이분이 후기 인상주의 화가였고 영향을 많이 주신 분. 저렇게 생기신 분들이 인상주의가 되는 건가요? 왠지 아빠 안 닮지 않았나요? 자코메티가 좀 더 강렬한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엄마가 그렇게 생겼나 보다. 맞아요. 엄마가 그렇게 생겼어요. 엄마 많이 닮았어요. 여기는 진짜 도리어 고흐나 뭐 약간 맞아요. 그림 톤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그냥 색채부터 붓터치부터 그냥 딱 인상주의 작품이죠. 이게 어머니예요. 그리고 이게 자코메티가 인물을 그리는 시그니처 스타일의 형태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요. 되게 표현주의 작업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죠. 근데 그림에 입체 느낌이 있다. 언근법이 들어가 있죠. 공간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조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저런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 그냥 워낙에 대생력은 훌륭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자기 색이 있죠. 회화를 해도 자기 색이 있고 조각을 해도 자기 색깔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게 이 사람의 특징인 것 같아요. 풀어봐라. 이거는 카롤린이라는 그 연인. 젊은 연인. 초상화고요. 다음에 그녀의 사진을 제가 넣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기신 아름다운. 이 여자분이 그 돈을 막 들였다는 그분이에요? 아니면 다른 분이에요? 이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사벨이라는 다른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그 예술가들의 킬러처럼 이사벨이라는 여자랑은 동거를 했는데 짧게 지내고 이사벨이 떠나서 상처를 주고 받은 약간 이런 식이고 이분이 지금 미인이시네. 미인이죠. 젊고 예쁜.
그래서 마지막에 죽기 전에도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는 유산은 가족에게 줬대요. 본처에게 줬는데 그럼에도 마지막에 또 보고 싶고 죽기 전에 손잡고 싶은 사람은 이 캐롤린이라는 이 연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웃긴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남자, 이사쿠 야나이하라 뭐 이런 일본 분이에요. 철학자인데 친구였어요. 자코메티와 자기 그 원래 부인과 다 친구였는데 부인과 이분이 바람이 났구나. 네. 네. 근데 이 사람이 친구잖아요. 네. 양심이 좀 있었는지 좀 미안했나 봐요. 자코메티에게 고백을 합니다. 자코메티가 뭐라 그랬게요? 상관없다고 했네요, 설마? 매우 기쁘다고. 그녀가 뭐니?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알아? 이러면서 되게 좋아했대요. 상상을 초월한 굉장히 반응이네요. 열린 그런 걸까 화가 나는 걸 그렇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독특하네. 이게 가족이군요. 뒤에는 알프스고. 이 가운데 있는 분이 부인이에요. 그 오른편에 있는 저 분이 그녀의 연인이자 친구였던 그 일본 분 철학자. 왠지 남편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럼 얼굴형이 좀 비슷하네요. 네. 코도 이렇게 그렇고. 코랑 눈이 이렇게 살짝 네. 저 여성분의 취향이신가 보네요. 취향인가 봐요. 취향 존중합니다. 네. 근데 동네 분위기 자체는 딱 알프스 분위기 딱 나네. 맞아요. 좋다. 놀러 가고 싶다. 말년이신가요? 아니요, 이분 동생이에요. 완전히 느낌이 달라. 디에고 자코메티라는 동생이고 이분이 작업을 되게 많이 도와주세요. 본인도 능력이 되게 훌륭했지만 본인 작업하는 것보다는 형을 도와주는 걸 좋아했었고 모델도 많이 되고 그래서 작품의 모델도 많이 되고 다음이 아마 모델 했던 작업이 있을 거예요. 아까 그 사람들 있잖아요. 느낌 있어. 모델이었다고 얘기하니까 왠지 느낌 있어. 그동안 봤던 아까 전에 봤던 다 동생인가? 네네. 몇 명의 모델 해주셨던 분들 동생 많이 했고. 그래서 이분이 자코메티 마지막에 한 작품이 다음에 나올 거거든요. 이 엘리 로타르라는 사진 작가였다가 젊을 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다 망해가지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분이었대요. 근데 이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작업을 했어요. 다음에 보면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을 하는데, 그 동생이 형이 사망하고 나니까 추운 작업실에 깡깡 얼어있는 이거를 잘 보존을 해서 틀을 만들어서 찍어서 완성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작품은 이거인가 앉아있는 건가 하여튼 간에 그 엘리 로타르라는 그분을 모델로 한 작업인데 그거 마지막 작품을 그렇게 동생이 디에고가 완성을 시켰고요. 요거는 이제 아예 다른 사진작가의 작품이에요. 되게 유명해서 그냥 한번 갖고 왔고 결정적 순간 이런 주제로 되게 유명한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라는 사진작가가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사진작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랑도 친구였고 이분이 이거 자코메티예요. 자코메티의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는데 비 오는 날 이렇게 막 옷을 쓰고 되게 친숙하네요. 없어 보이게 걸어가고 있는 걷는 사람이 주제여서 그런지 이걸 찍은 거죠. 근데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 굉장히 유명한 예전에 작품이 있었어요. 역에서 갓 만난 그 연인의 키스하는 장면 이런 거가 되게 유명했어요. 근데 지금은 싹 사라진 게 그게 진짜 그 결정적인 타이밍을 잡아서 찍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연출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요즘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분 굉장히 훌륭한 사진 작가시고 이것도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 찍은 자코메티예요. 자신의 작품을 들고 아마 전시장에서 작품 배치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7세까지 사시고 병으로 돌아가십니다. 이분은 그 영화를 제가 봤었는데 계속 부숴요. 그림도 그렸다가 계속 지우고 완벽을 되게 추구하는 스타일이어서 그 영화상에서도 그 마지막 자화상 그 사람 미국 작가 제임스 로드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내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거든요. 하루면 돼 이랬는데 그게 계속 지우고 다시 와 이래서 18일 동안 계속 연장이 되는 그 과정을 그리는데 대상의 내면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그림 그려달라고 온 모델이자 이제 돈줄이죠. 근데 그 사람한테도 너는 무슨 뭐 범죄자를 닮았어 막 이러면서 그냥 자기 느낌을 다 얘기하면서 그 안에서 뭘 끌어내려고 되게
얘기를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데요. 너무 많이 갔네. 동시에 충분히 못 갔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완성도가 있는데 그걸 지나가거나 그게 모자라면 그러면 부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아쉬운 거는 한 사람이 딱 한 번 죽는다는 거래요. 다시 태어나면 삶의 중요한 부분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작가였습니다. 오늘 자코메티에 대해서 네, 급하게 끝내는 건 네. 제가 나가야 될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조각가를 소개하는 시간이라서 저는 되게 즐거웠습니다. 저도 좋았어요. 네. 저도요.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그림 이야기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